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2월 16일 1호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한 해 마무리하는 그랑프리 대상경주에서는 드디어 트리플 라인이 청담도끼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국산마가 대통령배와 그리고 그랑프리까지 석권한 경우가 딱 두 차례 있는데 2013년도에 인디밴드가 그랬고요. 자, 올 시즌에서는 트리플 라인이 대통령배 4연패 업적 이후에 그랑프리까지 석권하면서 2인자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19조 마방과 특히나 임성실 기수에게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성실 기수는 인디밴드도 대통령배와 그랑프리를 모두 석권했던 기수인데 임성실 기수 많은 축하를 드리겠고요. 자, 1호 경마 전반적인 이 편성 강도가 상당히 난해하고요. 서울 경마로 12개 경주, 부산 경마 5개 경주, 약간 좀 변동이 있죠. 이렇게 치러집니다. 역시 연말, 월말 흐름의 1호 경마, 매경주, 포진해 있는 이 복병 전력까지 저희가 낱낱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1호 경마의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차분히 선입 이후 직선 구간에서 기대는 모습도 최소한으로 잡아주면서 이제는 직진 싸움까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조금씩 기대는 마필이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건 좀 더 유리한 구도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고요. 뛰었던 편성의 페이스 자체가 빨랐던 마필인 만큼 힘이 좋은 이범화 보드람, 적임 안장 김현구는 충분히 능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두군 장악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서의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다실바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7번 빅레드 이제는 편성의 우위를 만났다고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순발력과 끝까지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꾸준한 가속력, 마지막까지 잡히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큰 성까지. 비버워크가 거리를 늘려서 도전을 하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이다. 강공 선행작전으로 직전 동거리 입상 연투 대치가 높아 보이는 말로 보입니다. 편성도 잘 맞는 듯해요. 8번 대명 솔라를 중심에 놓고 풀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복 마필 대결에서 늘어난 거리 인코스라면 계속해서 힘이 차가고 있는 1번마 스피드 쇼크도 최대 복부의 가치를 해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이번에 적정거리 1800m 거리 월등한 결정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는 말로 4번 원더풀 잭팟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어차피 높아진 부담 중량이라고 한다면 레이팅 가장 높은 말 1번 원더풀 챔피언 쪽에 우선순위를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선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등급 다소 약체급 편성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단거리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출중한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앞선에는 나섰었는데 막판 이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였던 말, 이번에 과연 어떤 말이 선두 장악에 나서고 버텨낼 수 있을지, 또한 이미 단거리 검증 전력도 있죠. 상대적으로 최근 편성보다 약해진 상대 구도 속에 우승권까지 노리는 한두의 마필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지금부터 서울 4경주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서울 4경주 집중 분석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눈에 띄는 말은 8번 피렌체힐입니다. 9월 달에 있었던 데뷔전에서는 정상적인 출발은 해냈는데 결승주로에서 왼측을 대자 급하게 외측으로 주로 거의 절반 정도를 횡단하는 사행, 급하게 외측으로 사행하는 모습, 급격하게 걸음이 무뎌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교정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만 직전 경주는 또 출발할 때 내측 말과 충돌하면서 출발이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곽 전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출발이라면 선입정계든 선행정계든 능력 발휘 가능한 편성 만났다라고 판단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9번 회왕입니다. 불량주로 해서 너무 심하게 서두르면서 오버페이스 했던 것이 직전의 페인이었다고 판단하는데 이번 경주 충분히 선행 가능한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합니다. 선행 나선다면 1000m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7번 스트라이드 업도 가능합니다. 9월 데뷔전에서 1000m 경주 출발 시에 내측 기대면서 출발이 늦었음에도 직선에서의 추입력 또 외곽을 선회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경주 데뷔전을 갖는 10마인 1번 2000 도자기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행 심사 시에는 출발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속은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후에 골막염 때문에 당규 휴양 다녀왔는데 휴양 다녀와서의 훈련 모습 주행 심사 시보다 더욱 성장한 모습 보여주는 만큼 이번 경주 좋은 모습 보여줄 거로 기대되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정상 출발, 선입정계라면 능력 발휘 가능한 8번 피렌체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성균 의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각이 좀 비슷한 경주를 만난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7번 스트라이드업 자체가 어찌됐든 선행권의 마필들 자체가 여유가는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초반 정상적인 발주만 받아준다라면 힘적인 부분에 우위를 좀 가져갈 수 있어서 높게 평가를 했고요. 피렌체일 기대는 거 이제 좋아지고 있고 군마 해왕의 선두력. 저는 안쪽에 있는 1번 2000 도자기가 초반에 점프하면서 좀 발주가 빠르지 않았음에도 초중속에서 선두권을 장악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최근 박병현 기수가 이런 류의 마필을 기승했을 때 선행력을 뽑아내는 게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저는 인코스 2점을 박병현 기수가 놓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2000 도자기를 높게 평가했고요. 나머지 마필도 함께 보는 시각 비슷한 만큼 최성균 의원님의 마필들 분석들 좀 더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어쩌다가 두 분이 시선이 이렇게 비슷해졌는지 제가 더 신기하기는 한데요. 저는 우선 7번 스트라이드 업의 서력전을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에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상대들이 너무 빨랐고 강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고요. 이번에는 정말 해볼 만한 편성이에요. 스트라이드 업의 넓은 주폭이 이번 경주에서는 활용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8번 피렌체 1 나쁘지 않죠. 다만 이 말이 직전 경주 출발이 주춤하긴 했습니다. 선행을 나갔을 경우에는 정말 바깥으로 안 기댈까요? 이번에는 안장도 바뀌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돼서 순위를 좀 내려놨어요. 하지만 스피드 보강은 충분히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순위 상승 기대치는 가져보겠고 9번 해왕이 이번 경주에 선행 1순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를 내려보면서 저는 2번 우승마차 한번 여쭤볼게요. 1번 2000 도자기하고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1번 2000 도자기가 분명히 주행 심사 때 보여줬던 경주력은 나무랄 데 없습니다.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고 게다가 1번 게이트라면 선행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구력적인 면이나 동반 훈련 시의 걸음으로 봤을 때는 아직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반면에 이번 우승마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케이스인데다가 직전 모두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해내지 못했다라는 약점이 있죠. 이번엔 인코스 들어와 있고 선입력 발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 우승마차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요? 네, 동의합니다. 저는 1번 2000 도자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비슷한 불안 요소를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번 우승마차 같은 경우에는 언급을 해주셨듯이 최근 2번 경주 심한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특히 10월 20일 경주는 굉장히 심한 외곽 전개를 했고 직전에도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1000m에서 차분한 선입 전개라면 인코스에서 가능성 9월 1일 경주처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현장 상태 잘 참고 해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위 등급 신의 마필들은요 갖가지 악벽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 중 또한 입상 기대치가 있는 마필들 중에서도 그동안 기대는 악벽, 발주가 매끄러지지 못한 그런 악벽들이 상존한 그런 마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기대는 악벽은 이제 힘이 덜 찼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여튼 7번 스트라이드업은 이미 10월 14일 날 1300m 거리를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직전 경주는 어떻게 입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2세 신마 경주에 최강의, 그러니까 강한 전력의 2세마들이 대거 출전한 레이스였죠. 에이스 솔롱고라는 능력 선행마가 이끄는 페이스. 어쩔 수 없는 사착인데 잘 뛴 겁니다. 이번에 편성 직전보다 2단계 정도는 약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야말로 여기서는 이 7번 스트라이드업이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번 해왕이 선행을 나설까요? 아니면 1번 이천도자기가 나설까요? 둘 중 한 마필이 선행은 나섭니다. 나서면 버티겠죠. 이 박으름 기수의 선행만 9번 해왕이 직전 역시 2세 신마 경주였죠. 강했어요 상대가. 시종 출발 후 연마표 추돌 이후에 경합 선두 레이스로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번에 9번 해왕이 선행을 받아내는 조건이라면은 충분히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8번 피렌체 1도 기대는 악벽이 있었는데 또한 채찍의 민감 반응으로 급격하게 기대는 악벽도 있었죠. 직전 경주도 썩 주행이 100% 안정화됐다라고 보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차츰차츰 힘들어차는 모습으로 이번에 8번 피렌체 1까지 입상 4정권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서울 4경주는요 힘들어찬 모습, 선입관 끈끈한 전력, 이 8번 피렌체 힐 약편성 혹이죠. 7번 스트라이드업 2대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능력 성장세를 보이는 5등급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이 상승세의 마필에게도 충분히 관심이 가겠고요. 눈에 띄는 한두의 마필이 있어요. 경주 여건과 또한 편성도 잘 맞는 듯합니다. 이 도전권들 전력 어떻게 옥석을 가려드릴지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겨볼 수 있는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가 되겠고요. 자, 1300m 국산 5등급 경주. 발빠른 선행형 말들이 전개 다툼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2세 마들의 선전 가능성이 되겠고요. 그만큼 빠르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2세 마들, 마지막 2세 마로서의 그 부담 중량이점, 뭐 핸디캡 경주니까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2세 마들로서는 이번 경주는 뭐 마지막 장식을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활을 건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1번 에이스 솔롱거의 우선순위를 먼저 지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2점 때문이에요. 다른 말들이 전력이 밀린다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에이스 솔롱거는 직전 경주에도 훈련 시에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실전까지 이끌어내면서 낙승을 거둔 후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죠. 현 등급에서 경쟁력을 타진해 보기에는 뭐 아직까지 이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5등급 기존에 있었던 말들이 기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고요. 역시 승급전입니다. 8번 윈트 세븐. 이 말은 사실 데뷔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말이에요. 데뷔전 당시엔 이제 더위에 좀 약했던 모습 속에 더위를 약간 먹고 마무리 훈련이 좀 아쉬운 모습 속에 3위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만 이후 충분히 휴식을 취한 이후에 다시금 자신의 저력을 과시한 바 있죠. 만만치 않은 전력입니다. 8번 윈트세븐. 주행심사 때부터 보여줬던 그 걸음이 우연은 아니었고 주행심사였기 때문인 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전에 여실히 입증해냈던 전력이고 이 직전 경기 역시 인코스였기 때문에 우승을 한 게 아니에요. 본연의 순발력으로 아주 스르륵 올라왔었던 그 초속이 상당히 매력이 있었던 말이죠. 자, 그리고 7번 탐럭. 변화의 폭이 가장 크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전력입니다. 이 말은 직전 경주에 뭐 인기마로 등극을 해서 오히려 좀 아쉬웠을 만큼 그 전부터 현장감, 그 예시장 상태가 상당히 많이 좋아져 있었다는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었던 말이고요. 여기에 10번 백투백, 유일한 추천드리는 말 중에 유일한 3세마인데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만 끈기와 근성 면에서는 한 수 위다라는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 의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1번 에이스 솔롱과 윈트세븐 두 마리의 앞선 경쟁력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이번 편성이 빠른 말들이 몇 마리 있긴 하지만 모두 다 어떤 지구력에 대한 확실한 검증, 불안감이 또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경합을 좀 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경합을 피할 경우에 앞선에서 자리를 잘 잡는 말들이 굉장히 좋은 선전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컨디션 올라온 3번 바이칼 전사
가능성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사실 외곽 게이트에서 의도적으로 초반에 추진 없이 안쪽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후미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직선에서 올라오는 모습은 충분히 좋았고 분명히 컨디션의 호전서에 반영된 결과라고 봤습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들어온 만큼 이 말이 초반 스피드 충분히 갖춘 말로 판단하고 있고 선행만 보내놓고 차분하게 선입전개를 해낸다면 충분히 버틸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번 바이칼 전사의 복병으로서의 가능성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바이칼 전사가 상당히 참 많은 변화를 모색을 해보고 있는 전력 중에 하나죠. 강급이 됐고 이후에 이제 부담 중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점핑 출전도 해봤고 어떻게든지 감량기 써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고 지금 이제 따라가는 전개로는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완성된 단계가 아니에요. 왕년에 선행마였습니다. 이번 편성 선행 못 나갑니다. 따라가는 것은 검증이 더 필요하다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김지영 의원님께서 뽑아주신 그 전개와 마필들의 선전 저 역시도 기원을 합니다. 에이스 솔롱고가 이번 편성에서 가장 우위가 돼야 된다는 점은 동의를 하고요. 나머지 마필들도 함께 응수를 해봤을 때 어차피 저는 에이스 솔롱고가 이번 경주 이 정도의 상대라면 레이스를 아예 장악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평가를 해요. 그럼 선두권에서 따라갈 마필들이 좀 불리한 요소가 있고 오히려 따라가는 힘적인 모습에서 강점을 가진 이 마필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바로 외곽인이 12번마 제이콥입니다. 데뷔전도 늑발하고 나서도 강력한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변화를 보였었고요. 이후의 경주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흐름을 잘 못 따라가면서 타이밍이 좀 아쉬웠지만 이번에 상대가 많이 약해졌죠. 충분히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구도기 때문에 외곽 자체도 크게 빌림이 없다고 평가를 하는데 12번마 제이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데뷔전이 상당히 기습적인 우승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능력 대비 많이 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실제로 승급 이후에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인기는 꾸준하게 모으고 있고 누구나에게나 복병권으로 눈길을 가는 말이기는 한데요. 글쎄요. 직전 경주와 루키 스테이크스였으니까 그렇다 치겠지만 그 이후에도 기복을 보였었던 5등급 말들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도 4위에 그쳤던 말입니다. 글쎄요. 장초일 기수가 다시 한번 타면 모르겠습니다만 외곽 게이트에 밀려있는 데다가 이 빠른 흐름에서 올라온다라고 보기에는 당일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자력 입상 기대할 수 있는 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확 띄는 말은 역시나 1번 에이스 솔롱고가 되겠죠. 직전에 생애 마지막 2세 신마 경주를 멋지게 우승으로 장식하고 이제 5등급 승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발빠른 선행이 맞아. 직전에 이제 끌리는 악벽까지 잘 제어하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기수의 부조에 대한 수능도도 상당히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게이트 1번의 강공선행 작전 당연히 주의할 수 있는 말이 1번 에이스 솔롱고가 되겠습니다. 도전권들 8번 윈텍스 7, 10번 백투백도 있는데 여기는 복병 전력 가치가 있는 4번 더 파이널이 있습니다. 이미 현등급에서 단거리 레이스 빠른 흐름 극복을 해냈던 전력입니다. 비록 지난 8월 19일 날 졸전 시 폐출혈이 발생, 이 공백을 두고 직전에 출전했는데 직전 흐름은 앞선이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에서 추임마들이 선전으로 그야말로 대이변이 일어났던 경주입니다. 그 당시에 어찌 보면은 앞선의 흐름에 휘말렸던 말이 4번 더 파이널이고 이번에 공백 이후에 주기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전개도 최선 2선 혹은 3선에서 내측에서 이뤄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김지영 의원, 4번 더 파이널의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좋아했었던 말인데 이 말이 이제 우승이 없죠. 계속해서 2등, 3등, 2등, 3등. 앞말 경주에 나가서도 2등, 3등이었어요. 직전 경주는 이제 폐출혈 이후 공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출전했었던 복귀전이었기 때문에 앞선에 이제 갖다 붙이면서 선의권에서 응수를 해줬다라는 그 부분까지는 정말 칭찬해 줄만 하겠는데요. 이 말이 조금 더 말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거나 호전세를 보였다면 지난주 지선이라고 있습니다. 똑같이 21조에서 폐출혈 이후에 복귀전을 치렀었던 그 말은 4등을 했거든요. 그런 정도의 성적을 보여줬을 겁니다. 아직은 회복세가 완벽하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5경주는요. 승급전 무대에서도 너끈히 경쟁력을 발휘할 1번 에이스 솔롱고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 세력들이요 옥석 가리기가 만만치 않죠. 그야말로 이제 강축의 후착 찾기 경주인데 그런 경주 유형의
매우 강한 위원이죠. 김지영 위원. 자,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 위원의 방송 추천 5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오리 1000m 국선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울 6경주는 제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편차가 그리 크게 나지 않는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고요. 최근에 좋은 전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연투 기대치 높은 말, 일단 그 한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스 흐름은 은근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1번 이 썸볼트, 이 4번 에펠, 5번 스마트 아델 등의 발 빠른 말들이 안쪽에 질비한데 9번 대성루비가 직전에 오랜만에 입상을 차지하면서 능력 회복세를 여실히 증명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도 최단거리 1000m 앞선의 흐름이 자 능력 선행마 위닝 블레이드가 이끌었던 그 페이스를 차분하게 잡고 인코스 중위권에서 힘한 배를 잘했고요. 시종 어찌 보면 넷집 갇혀서 모래를 맞고 전개를 펼쳤음에도 막판에 재차 근성 있는 걸음으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어찌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으로 평가할 수 있고 특히나 경주 전개 중에 모래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근성을 발휘했다는 부분은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주고도 남게 되겠죠. 이번에 게이트 외곽 내치게 빠른 말도 보내놓고 좀 모래는 안 맞으면 더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겠죠. 외선으로 차분하게 모래 들맞는 자리로 위치 선정과 전개까지 가능한요. 9번 대성루비의 연투 기대치를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9번 대성루비가 되겠고요. 안쪽에 1번 썸볼트가 자 과거 이제 기대는 확벽 때문에 이제 망사가면 혀 보존근 등등 여러 가지 승인 장구를 착용하고 최근에 출전하고 있는데 지난 8월 12일 날 1300m 거리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발빠른 선행마예요. 직전 경주는 당시 눈이 오고 바로 녹아버렸던 가벼웠던 주로 11월 24일 그 토요 경마주로 해서 초반 전개가 다소간 원하는 레이스 그 전개 위치를 잡지 못하고 다소간 끌렸고 그 제어를 하고 외선에서 경합 선두 레이스를 펼치고 막판에 무너졌습니다. 입상을 할 수가 없었던 전개 양상이었고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선행 맞상대 말들이 상대적으로 외측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웬간하면 1번 썸볼트가 내재된 순발력을 보여주면은 이번에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고 줄어든 거리에서는 충분히 1승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1번 썸볼트가 되겠고요. 자, 3번 트라이 썬더가 자 9월 8일 데뷔전에서는 출중한 기본 기량을 보이며 우승을 했는데 직전 승급전에서는 출발 후 추돌 여파도 있었고 출발 이후 100m 지점에서 주행 방해당한 뭐 심각한 방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춤거렸어요. 3코너에서 가속력을 붙여 외곽에서 경합을 하고 무너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초반 전개가 매끄럽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페인이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자 이번에 9주만에 출전하는데 게이트도 안쪽 받았고요. 뭐 1번 썸볼트는 4번 에펠 앞선에 보내놓고 내선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힘한 배 선입전까지 보장된 만큼 이 3번 트라이 썬더 직전의 졸전을 만회할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여기 5번 스마티 아델이 7월달 데뷔전에서는 강공선행 작전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이후에는 9월 30일 경주는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 2세 최강자들이 모였던 경주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죠. 자, 직전 경주도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였습니다. 상대가 계속 강했어요 최근에. 직전에 또 출발 후 외측 기대는 합격도 있어 경합을 했고 하지만 이번에 그래도 최근에 두 번의 경주 편승보다는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고요. 5번 스마트 아델도 출중한 순간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굳이 뭐 선행 아닌 조건에서 선두 외곽에서 차분하게 모래 안 맞고 레이스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줄어든 거리 5번 스마트 아델까지 복병 전력의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서울 6경주는요 흐름 빠른 레이스에 자 모래 맞고 전개를 펼치고도 아주 좋은 근성을 보였던 연투 기대치 9번 대성 루비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MC 설명대로 기본적으로 전개 보는 구도는 비슷한데 9번 대성루비의 능력 자체는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대성루비란 마펠 자체가 좀 전개를 좀 안쪽에서 편하게 풀면서 타이밍을 잡았을 때 능력을 뽑아냈던 전력이라서 어찌됐든 선두권에서 세네두가 이제 5마리 정도까지도 대성루비보다 빠른 말은 안쪽에 있단 말이에요. 능력은 의심하진 않으나 전개 자체는 직접 더 수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일장일단이 될 수 있겠죠. 안쪽에서 전개를 풀어냈을 경우에 거리적인 손실은 덜 보게 되겠습니다만
직전처럼 이 모래를 정통으로 막고 전개를 펼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을 이겨낸 말이에요. 오히려 9번 대성루비 이번에 게이트 외곽이라는 부분이 최적 전개를 펼쳐내는 데는 다소간 단점으로 작용하겠습니다만 달리 말하면 모래를 덜 맞고 레이스를 펼쳐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일장일단 중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이 9번 게이트에 모래 안 맞는 전개가 오히려 능력 극대화를 이뤄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9번 대성루비는 이번에도 가능성이 높은 연투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참고를 해야겠네요. 저는 우선 내려놓긴 했는데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저는 1번 썬볼트가 어찌됐든 선행 갔을 때와 가지 못했을 때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번에 선행 갈 거라고 판단하는 만큼 높게 평가했고요. 트라이스더 스마트 아들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4번 에펠이라는 마필도 궁금해서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10월 14일 입상 당시에 물론 이제 빠른 마필들이 없었던 가운데 이제 이혁 기수가 정말 강하게 추진해서 선두권에 장악을 하면서 성공했던 모습에서 이제 낙승을 거뒀었고 직전은 워낙에 박창호라는 마필이 빠르다 보니까 장악에 실패했는데 그래도 따라가면서 근성을 좀 보였잖아요. 어쨌든 이번 경주도 안쪽에 썬볼트가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안토니오 기수라면 그 흐름에 편승하면서 충분히 선입이 가능한 전력을 평가를 해서 이번 경기도 배제할 수 없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는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고민을 했던 말입니다. 오히려 저는요, 직전에 이제 4번 에펠 당일 전광판에 가장 붉은색으로 물들였단 말이에요. 저는 당시에도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 더 빠른 선행만 있었잖아요, 박철음. 근데 이번에 안토니오 기수의 기용이라는 부분과 직전에 그래도 선행을 나서지 않은 조건에서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제법 가능성을 엿보였다는 거죠. 이런 선행 선임마 힘 안배를 잘하는 능력 안장 안토니오 기수의 기용이라면은 그렇죠. 당일 상태감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4번 에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다.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당일 인코스가 아주 무겁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1000m의 인코스에 빠르면서 포준에 있으면 인코스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9번 대성루비 많이 기대치를 갖고 있다니까 저 역시 참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1번 썬볼트 직전 경주에도 강조를 드린 바 있죠. 선행 무조건 나가야 되고 선행 나가면은 1승 가능성 매우 높고 이번엔 1번 게이트에 직전보다 500g밖에 안 되지만 부담 중량도 낮아졌어요. 정말 호조권입니다. 1번 썬볼트의 선점 먼저 기대를 해보겠고 3번 트라이썬더는 직전 경주에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다소 컨디션 난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라스트에 끝걸음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이번에 다시금 컨디션 회복세에 뚜렷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3번 트라이썬더이기 때문에 트라이썬더에 대한 기대치 다시 한번 높여보겠고 4번 에펠은 저는 백동일 위원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선행은 아니에요. 이 편성에서 선행도 못 나갈 거고요. 안토니오 기수라면 2, 3선 선입으로 착실하게 응수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병철 위원도 함께 동의를 해주셨다라고 봅니다. 저는 2번 스카이스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왕년에는 선행도 나갔었던 말이죠. 코너웍이 되게 불안했고요. 바깥으로 자꾸 삐쳐나가려고 했었어요. 이번 스카이스톰이 그런 이유 때문인지 마방 이적을 했습니다. 마방 이적을 한 이후의 훈련 내용을 보면은 상위군 국산 3등급인 킹플러키라는 말과 동반훈련 시에 나가지도 않고 상당히 안정된 주행 자세, 힘 붙은 걸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스카이스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제 마필의 최근에 이제 실전 변화에 대해서 정확한 맥을 김재영 의원이 역시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렇죠. 이번 스카이스톰 앞선데 빨랐던 말이고 선두권에서 응수하며 좋은 성과를 거둔 경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외측으로 삐져나가는 코너웍이 좀 불안한 악벽이 있었는데 오히려 직전에는 흐름 빠른 레이스의 경합 피해에서 제어하고 심한 배를 하니까 막판에 자세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번 경주가 경주거리가 1000m가 아닌 좀 1200이나 1300m였으면은 최근에 조금씩 이제 시행하고 있는 또한 실험해보고 있는 초중반에 무리하게 이제 선두권에서 나서서 그 외측으로 삐져 나가는 그런 악벽을 들보이게 하기 위한 좀 제어성 말머리 속에 막판에 한 발 쓰는 전략이라면은 가능해 보이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선두 선입권이 상당히 강해 보이는 편성이기 때문에 차후에 좀 늘어난 거리에서 한번 노려봐야 될 말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중에 1번 썬볼트와 3번 트라이썬더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합니다. 3번 트라이썬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외곽 전개했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최적 전개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 1번 썬볼트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 선행이 거의 유력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4번 에펠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6번 럭키봉화 같은 경우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단거리 추입력이 좋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 1300m 경주는 전개도 꼬였고 외곽 게이트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단거리에서 굉장히 또 앞선이 경합해줄 때 올라오는 추입력, 또 9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앞선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올라오긴 했는데 그 당시에 전개가 외곽으로 꼬이면서 심소모가 컸다는 부분, 그럼에도 추입력이 매우 매서웠습니다. 이번 경주 빅토르 기수 최적 전개 추입이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그 내재된 악벽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모래 민감성도 있고 고개도 높고. 이번 경주가 최단거리 레이스고 선두 선입권이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6번 럭키봉화가 이 편성에서 과연 어느 자리에서 전개를 펼쳐나갈지도 상당히 의문시가 되고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이 편성에서는 다소간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서울 6경주는요. 자, 하이페이스 단거리 직전에 뚜렷하게 절정의 회복세를 보였던 9번 대성 루비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백동일위원회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4등급 무대에서 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고요. 과연 직전에 입상했던 마필들이 이번에 한 요 편성에 모여서 레이스를 펼쳐나가게 됐는데,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 게이트 여건, 기수의 변경 등등 많은 그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이 7경주가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7경주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풀게이트 접전 속에서 기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 다시 한번 재격돌하고 있죠. 스피드 자체도 좋아지고 있는, 무엇보다 어린 마필들도 힘이 붙고 있는 모습이라서 상대적인 체이크가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믿음에 부합해줬던 그 마필, 직전 경주 강하게 말씀드렸던 그 마필이 다시 출전하고 있어서 저는 그 마필을 필두로 이번 경주도 다시 한번 풀어 나가보려 합니다. 바로 소개드릴 전력 안쪽에 있는 1번마 매지컬 초이스죠. 주행심사만 판단했을 때는 좋지 않았어요. 약간 어기적거리면서 농땡 기질도 보이고 좀 아쉬웠던 모습을 보여서 저 개인적으로도 주행심사만 판단했을 때는 이제 지우려고 했던 마필이었는데, 훈련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말이 달라졌어요. 두선왕자랑 병합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마필을 압도할 정도로 스피드감과 탄력이 좋아서 06초대의 마필이지만 데뷔전 인코스라면 바로 한번 우리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 기대 부응해줬었죠. 자, 인코스 자체에서도 끝까지 선두권의 압박을 견뎌냈다는 점, 마지막까지 근성을 버텨냈다는 점, 데뷔전 자체가 약한 편성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이번 연투에 나갈 1번 매지컬 초이스 강조드리겠고요. 후착 도전권 11번마 베네딕트, 그리고 외곽 12번마 솔파랑 6번마 월드스타크를 강조드립니다. 1번마 베네딕트 같은 경우에도 단거리 흐름을 못 따라갔던 마필이긴 합니다만 직전 거리를 늘리자마자 차분하게 선입가담 이후 종반의 추진 시의 마필 주폭 자체가 잠재된 순발력, 탄력 자체가 완벽하게 뽑아내주고 있어서 호흡점 김동수 기세의 기승은 연속 입상 자체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2번마 솔파랑은 여전히 이 편성은 무시 못하죠. 외측 기대는 악벽을 이제 훈련을 통해서 장구를 통해서 교정을 한 이후부터 굉장히 발주 이후에 중속감의 여유가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박상훈 기수가 기승을 해서 우승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한번 우승을 시키기 위해서 장추열 기수를 안장까지 교체를 했어요. 외곽이 차라리 낫습니다. 앞선 나가는 마필 보면서 페이스함에 나갈 수 있는 12번마 솔파랑은 여전히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번마 월드스타라는 마필이 약간 둔탁한 모습을 가졌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흐름을 따라가면서 종반에 뛰려는 근성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성장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결론 자체는 이번 경주 데뷔전 자체에서 강조를 드렸고 이번 경주는 여전히 조건이 좋은 1번마 매지컬 초이스를 강조드리면서
현장에서의 최선의 압축으로 승리를 엮어드릴 오늘의 7경주입니다. 네, 꼭 이겨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1번 매지컬 초이스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 부분은 저 역시 상당히 동의를 많이 합니다. 정말 직전 경주는 훈련 당시 모습이 정말 매력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추천을 드릴 만한 가치가 충분했었던 말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11번 베네딕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직전 경주의 훈련 시의 걸음 변화가 바로 실전으로 연결된 케이스. 12번 솔파랑은 매번 아쉽죠. 6번 월드스타크도 매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문제는 이 말들에 대한 대안이 또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혼전 경주를 정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7번 정문스카이 여쭤보겠습니다. 자, 7번 정문스카이 직전 경주에 상당히 빨랐던 흐름 속에서 선두권에 가담을 합니다. 무려 12번 게이트에서 선두권에 가담을 합니다. 선행형 말이라기보다는 그만큼의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이라는 부분을 데뷔전부터 여실히 드러낸 상황이에요. 데뷔전 1300m였습니다. 다시금 1300m에 도전을 하고 있고 여전히 좀 다리를 조금 높게 써요. 하지만 직전에 골막기가 약간 있었던 상태였다고 한다면 골막기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확실히 정갈해진 7번 정문스카이의 선두력 어떻게 보십니까? 복병의 가치 저희 씨도 인정하겠습니다. 정문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주임 시사 당시에는 발주가 늦었던 가운데도 힘을 좀 보여줬던 마필이었었고요. 데뷔전은 빌렸던 외선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분명히 스피드를 보였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잠재력은 있습니다. 게이트도 안쪽으로 당겨줬고 나쁘진 않은데 다만 직전에 경주 이후에 이제 파행하고 림프 간염의 질병의 여파 때문에 주기가 좀 늘어진 게 아무래도 좀 마음에 걸려요. 정문스카이는 당일 상태감만 괜찮다라면 복병의 가치를 논할 모습은 저희 씨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백돌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4마리의 말들 완전히 의견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저는 굉장히 경합이 치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 빅갈랜드도 스피드에 있어서만큼은 뒤지지 않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또 1번 매지컬 초이스뿐만 아니라 잡고 직전 같은 경우도 끝까지 그냥 잡고 있어도 말 자체가 워낙 끌고 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강해서 결국엔 선행을 강탈하는 듯이 나가버렸던 12번 솔파랑 그 외에 한두 마리 정도가 더 있습니다. 이런 편성이라면 오히려 직전 경주 어쨌든 선행을 나가서 버텼던 매지컬 초이스 그 말보다는 경합 11번 베네딕트 직전 경주 전개가 썩 좋지 않았음에도 추임력을 발휘해서 올라왔던 11번 베네딕트가 저는 더 이 편성에 더 좋은 어떤 호기를 만났다고 판단하는데 이 충마로서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이견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베네딕트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서 직전보다 전개가 편해지지는 않았어요. 직전 경주는 게이트가 밀려있다 하더라도 내측 자체가 빠른 마필이 많지는 않았던 구도입니다. 직전부터 빠른 마필이 분명히 더 존재하는 경주고요. 저는 뭐 가장 여기서 우려가 됐던 건 이번 빅갈란드라서 오히려 최승윤 의원께서 빅갈란드를 질문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베네딕트를 질문해 주셨네요. 전 빅갈란드가 선행을 가면요. 매지컬 초이스도 그렇게 싸울 거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빅갈랜드라는 마필 자체도 만약에 선행이 실패했을 때 그냥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무리한 경합이 없을 거라 판단을 하고 매지컬 초이스가 선행을 가면 더 좋고 선행 못 간다 하더라도 이 선에서 자리 용수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부중 높아졌고 게이트 밀려있고 상대 빨라졌던 베네딕트보단 인코스에서 데뷔전 그 강한 흐름을 견뎌냈던 매지컬 초이스를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실경주는 중심권에 놓고 공략하는 말이 어떤 말이 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겠죠. 1번 매지컬 초이스는 거구의 체격에 스피드와 근성까지 겸비한 말임을 직전 데뷔전에서 여실히 증명을 해냈습니다. 말들이 이런 표현하잖아요. 경주마들. 뒤집어졌다. 네, 1번 매지컬 초이스는 주행심사 치르고 바로 말이 뒤집어지네요.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 반문이 되겠는데요. 일단 뭐 1번 매지컬 초이스는 선행을 나서던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던 육중한 최고에서 나오는 스태미너까지 골고루 겸비했기에 1번 매지컬 초이스는 중심권의 마필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여태의 마필들은 저희 위원들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 4번 대기상전도 있죠. 거세 이후에 뚜렷하게 전략 변화를 보이며 연투를 이어갔던 말입니다. 승급 이후에 최근에 비록 아쉬운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말의 특징은 상당히 빠른 흐름에 적응을 잘한 중속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대신에
흐름 빠르면은 힘 한 배가 안 되면 무너지고 하는 경향이 있죠. 자, 이번 경주 게이트도 안쪽이고 뭐 빠른 흐름에 충분히 선입권에서 힘 한 배 잘한다라면요 4번 대길상존도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복병 전력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백동일이요 4번 대길상존 어떻게 평가하세요? 처음에는 좀 고민을 했었는데 편성 자체에서 안쪽 두 마리 마필보다 좀 더 빠르다고 평가는 할 수가 없었던 모습이라 좀 약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매지컬 초이스든 이번 빅갈랜드든 두 마리 마필이 선행 장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 대길상존이 최근 그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을 때 여유감 자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모습이라서 상대 좀 더 강해진 이번 구도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약간 느린 페이스에서 만났을 때 좀 더 노림수를 가져보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는요. 직전 데뷔전 경주에서 능력 우수한 마필임을 여실히 증명한 1번 이 매지컬 초이스의 연투 기대치 가장 높게 평가하고 놓고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자, 그 난해한 편성 구도의 솔루션을 정확히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고요. 경주거리 16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보여준 전력상 또한 이 중거리 무대에서 충분한 검증을 받은 마필도 있고요. 최근에 오히려 짧은 단거리에서 누추입 고배를 마셨습니다만 날카로운 끝걸음에 여력을 남겼던 마필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이번에 늘어난 거리가 더욱 유리하겠죠. 자, 전반적으로 능력 편차가 마필 간에 크지 않아 보이는 이 레이스가 되겠는데 부산 4경주 지금부터 자,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능력 한 수 위에 충마가 서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후착도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중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능력 우위의 충마는 5번 글리터입니다. 직전 경주 1600m 첫 도전이었는데 여유 있는 우승을 거뒀습니다. 아직 어린 2세마 19조의 유망주라고 볼 수 있는데 선행 선입도 자유로운 모습이고 이번 경주도 빠른 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선에서 원하는 최적 전개를 해낼 수 있고 결국엔 능력 우위로 우승까지도 매우 근접한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후척 도전이 가능한 말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안쪽에 있는 1번 휘익입니다. 오른쪽 앞다리가 좋지가 않아서 휴양을 다녀왔고 마방 이적을 거치면서 공백이 길어져가지고 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11월 이적 후에는 훈련을 꾸준히 받아왔는데 오른쪽 앞다리가 완치된 모습에 훈련 상태도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3세 후반기가 돼서 힘이 찬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 공백은 있지만 게이트 이점이 있고 편성상 빠른 말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경주 앞선에서 최적 전개를 해낼 수 있다. 따라서 버틸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수입 위닝도 마찬가지로 후착 도전이 가능한데 이 말은 모래 예민한 점이 가장 단점입니다. 하지만 6월 15일 경주 또 10월 21일 경주처럼 모래를 안 맞는 앞선 전개만 해내면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말입니다. 직전에 같은 경우는 빠른 말이 많아서 원하는 전개를 해내지 못하고 심한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 다행히 빠른 말이 말씀드렸던 안쪽에 있는 5번 글리터와 1번 휘익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전개 충분히 해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가능한 말 외곽에 있는 10번 보고있납니다. 이 말은 찬바람이 불면서 최근에 컨디션이 분명히 호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꾸준히 언급을 드렸던 말인데 10월달 경주, 11월달 경주 연이어서 출발 시에 불운을 겪으면서 중후미에서 올라오다가 추입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아쉬운 모습, 좀 불운을 겪었습니다. 결국 직전에는 정상 스타트를 해내자 선입권 전개 후에 버티기를 성공해내면서 가능성 보여줬고 여전히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만큼 빠른 말 별로 없는 이번 편성에서 선입 전개 후에 버티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앞선에서 능력 한 수 앞서는 유망주 5번 글리터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선행 선입권에서의 버티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고 당연히 이번 경주는 글리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은 정말 강하게 공감을 합니다. 고개가 좀 높아요 아직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필 자체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 좀 강하다 보니까
1600m가 오히려 좀 어울리는 모습으로 선정을 했고 승급전 상대가 별로 없죠. 나머지 마필들도 보는 시각은 비슷한데 빠른 마필이 많지 않다고 하신 부분에서 저는 이번 경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최승기 위원께서 이 마필을 복병으로 지목해 주실 줄 알았는데 말씀 안 해주셔서 조금 아쉽습니다. 바로 외곽인의 12번 슈퍼스타존이죠. 슈퍼스타존이라는 마필 자체도 기본적인 탄력이나 힘은 분명히 갖추고 있는 전력입니다. 다만 이 마필 자체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모래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바깥쪽에서 감고 올라가는 1600 거리에서 매번 성적을 내왔던 전력인데 강급되고 나서 직전 경주 중간권에 껴서 또 모래 맞고 쳐졌지만 걸음냈습니다. 빠른 마필이 많지 않다고 평가를 하신다면 외곽에서 감고 올라서니 12번 슈퍼스타존도 이 편성에서 안 될 이유가 없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 슈퍼스타존 같은 경우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모래 예민한 부분이 굉장히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안 그러면 안쪽에서 최적 전개를 해내서 분명히 더 좋은 성적을 그동안 거둬왔을 텐데 항상 앞선 외곽 전개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부분이 심소모가 커서 결국 앞선이 두텁지 않은 경주에서만 좋은 성적을 지금까지 내왔는데 이번 경주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슈퍼스타존의 가능성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언급드렸던 말들의 초반 스피드가 슈퍼스타존에 비해서 절대 처지지 않고 결국엔 앞선을 형성할 때 이 슈퍼스타존은 또 한 번 전개의 어떤 불리함을 좀 감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경주라서 상당히 흥미진진한데요. 5번 글리터가 그렇게까지 능력마였을까요? 직전 경주 편성 강도가 굉장히 약했음을 감안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불안 요소 먼저 지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1번 휘익 같은 경우도 휴양을 다녀온 말이고 2번 수입이닝을 추천해 주신 이유가 정말 참신했습니다. 이 표선이 빠른 말이 없다고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보는데요. 3번 성신승리도 앞선 공략하는 말이고요. 4번 영웅재앙 선행마고요. 7번 월드코리안 대놓고 선행마고요. 그 다음에 9번 가문의 영광이라든가 외곽의 11번 승승장군까지. 왕년에 선행 한 번 안 나가봤던 말들 없습니다. 왜 이 편성이 빠른 말이 없습니까? 제가 판단할 땐 지금 언급해 주신 말들이 예전에야 강하게 선행 작전을 구사하던 말들이지만 결국에 최근에 뭐 휴양 다녀오는 이런저런 사연들이 각자 있었는데 최근에는 모두 다 선의권 전개로 선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드코리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직전 경주가 사실 복귀전이었는데 역시 이 편골절 수술의 여파가 저는 있다라고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방 이적까지 거쳤는데 예전 좋을 때 훈련 컨디션이랑은 좀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결국엔 이 7번 월드코리안도 이번 경주에서 그렇게 강하게 앞선 강공을 펼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7번 월드코리안 질문할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골평 수술한 거 맞습니다. 골평 수술 이후에 직전 경주에 회복세 보인 것 맞습니다.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다면 월드코리안이 본인의 질주 속성인 선두권 공략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 월드코리안이 앞선에 사실 전개를 해낸 건 사실이지만 직전 경주는 사실 경합이 그렇게 심한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예전부터 이 월드코리안은 19조에 있었을 그 시절부터 그렇게 빠른 페이스를 좋아하는 말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결론을 내린 말이고 이 말 같은 경우는 결국엔 앞선에서 자리를 잘 잡았을 때 바로 직전 같은 경주에서 좀 가능성을 성적을 좀 내줘야 되는 말인데 역시나 저는 직전 경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성적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공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아직도 편골절의 여파가 있고 컨디션을 원래의 컨디션을 되찾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직 훈련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상당히 어려운 경주로 평가를 합니다. 액면으로 보이는 5번 클리터 과연 중심권의 마필이 되어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저도 의문시를 합니다. 김지영 의원과 동일한 생각인데요. 직전에 마차도 이겼잖아요. 7마신. 5등급 국산마 편성 약했다고 봅니다. 현등급에서 외산마들 중에서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 말들이 상당수 있어요. 이번 경주 편성이 최근에 단거리 무대에서 이제 걸음 남겼던 말들 여럿이 있는데 4번 영웅재앙은 원래 본디 이제 선두 선입형 말인데 직전에 이제 초반 추돌 여파로 흠이 쳐졌지만 막판에 좀 걸음이 나왔죠. 6번 그레이스톰도 종반 걸음이 좋아요. 지난 9월 7일 날 1600m 거리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 구도 속에서 3차까지 했던 말인데 최근에 좀 연달아 아쉬움. 직전 경주는 1300m 단거리였죠. 직선 스퍼트 시에 진로 막혔습니다. 그 부분이 아쉬웠지만 역시 날카로움의 운, 끝걸음의 여력은
충분히 이 가능성을 보였어요. 6번 그레이스톰은 오히려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 긴 1600m 중거리가 적정거리로 보이는데 자 최성진 의원요 6번 그레이스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6번 그레이스톰이 전형적인 한센자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비록 1600m에서 한번 3착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 말이 그 당시에는 사실 최적 전개를 해내면서 심한 배가 굉장히 좋았다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이 말은 앞선이 좀 싸워주면서 어부지를 얻을 때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번 경주 저는 구도 자체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앞선이 경합할 이유가 없는 편성이라고 봤고 결국엔 추임마가 올라오기에는 조금 편성 자체가 유리하진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4경주는요. 직전에 비록 약체급 편성에서 월등한 기량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5번 글리터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정말 많은 마필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고 또 인기를 끌 수 있는데 그 어려운 후착 구도를 정리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4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자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요 8경주 편성도 은근히 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딱 편성 구도로 봤을 때 누가 가장 입상이 유력하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호시탐탐 현편성에서 현등급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말들이 상당수가 포진해 있습니다. 펼쳐지는 전개항상 당일 컨디션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될 경주가 이 8경주가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들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다소 혼전도가 있는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 집중 분석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가장 눈길을 먼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은 선행은 누구? 레이스 주도권은 누가 가져가느냐? 거리 적성은 다들 되느냐? 딱 두 가지만 보고 경주 분석을 하셔도 훨씬 더 혼전도 해결에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행마 10번 제왕의 별입니다. 이 말은요. 공백 이후에 또 자신의 순발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현등급 어느 편성, 그 어느 편성에 나가도 웬만하면 선행을 나가려고 하는 습성 자체가 선행마인 선행형 말입니다. 외곽으로 밀렸다고 해서 인코스에 발 빠른 선행마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있죠. 1번 광야불기둥, 8번 더프리마. 광야불기둥은 마체가 너무 작아서 선행을 나가야 하는 유형이고요. 선행마가 아니고요. 8번 더프리마는 직전 경주 선행 나갔죠. 1번 게이트 2점 살려서 채찍대면서 나갔습니다. 기승정지 먹어가면서 선행을 나갔던 케이스예요. 즉 대놓고 선행마는 10번 제왕의 별 온리 원이다. 10번 제왕의 별의 레이스 주도권을 가장 먼저 인정을 해보면서 따라가면서도 빠른 흐름이 오히려 유리한 4번 킹 메신저. 직전 경주에는 경주 운영이 상당히 어설펐다라는 판단입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추입이면 추입, 선입이면 선입. 확실한 경주 운영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바뀐 안장의 힘으로 적인 기수의 힘으로 4번 킹 메신저의 서력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6번 제라한 같은 경우에도 공백 이후에 다시금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래 안 맞고 뛴다면 더욱 좋겠는데 1300m 단거리, 1400 이하 거리에서는 추입도 되는 말이에요. 강급 이후에 다시 한번 선전 기대치 가져보겠고요. 8번 더프리마 직전처럼 기승정지 각오하면서 선행을 나간다면 대안은 8번 더프리마다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약간 이견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경주라고 판단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직전에도 뭐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이 더 프리마라는 말이 사실 휴양 전에는 거센마풍 정상무적 같은 정말 빠른 말들이랑 앞선에서 경합해내면서도 스피드에서의 우위를 가져갔던 말이기 때문에 스피드 자체는 절대로 다른 말들에 비해서 밀리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어쨌든 이 말도 선행을 나서야지만 잘 뛰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행 가능성은 8번 더프리마가 높다고 판단해서 중심마로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언급해 주신 말들 뭐 동의하는 말들도 있는데 안쪽에 있는 이번 큐피드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경합성 경주에 강하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경주 앞선에서 경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적 선취입 전개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4번 킹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저도 가능성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말은 외곽에 있는 12번 라운루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스피드가 정말 좋은 말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현등급에서 앞선에서 전개만 풀어낸다면 경쟁력이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사실 이 말이 10월 13일 경주 공백 이후에 복귀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빠른 말들과 앞선에서 치열한 경합을 펼쳤는데 그로 인해서 막판에 무뎌져서 사착을 했습니다. 사실 큰 착차는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직전 경주는 의도적으로 아예 추진 없이 따라갔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번 편성에서 8번 더프리마 말고는 12번 라운루키보다 빠른 말은 저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10번 제왕의별을 강조를 해주셨다면 12번 라운루키 초반 스피드 밀리지 않는 만큼 앞선에서의 경쟁력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더프리마를 선행마로 보셨으면은 큰일인데요. 더프리마가 선을 나갈 수 있겠죠. 가능성 열어두고 저도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린 바 있는데 1300m입니다. 거리 검증 분명히 필요하고요. 앞서 설명 잘해주셨어요. 정상무적, 거센, 마풍 등의 말들이 국산 4등급에서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라는 점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라운루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 말 정말 재밌는 게 5등급 승급전까지는 우승 경험이 없습니다. 4등급 승급전에서 바로 우승을 차지하죠. 1번 게이트에서. 선행 1순으로. 이후에도 10월 13일 경주에서도 아주 빠른 말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빠른 주먹도끼요. 제왕의 별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킹 엑스플로이시요. 제왕의 별이 더 빠릅니다. 그 점 하나는 장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왕의 별의 우선순위를 먼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이번 경우 상당히 재밌네요.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뭐 보는 시각 자체가 정말 다 달라요. 그만큼 편성 조건에서 어떤 마펠이 강하다라기보다 어떤 마펠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왕의별 승급전이어도 2착 승급에도 저도 좋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안쪽에 있는 3번 초록마가 최적 선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런 레이스에서 가능하다 싶고 11번 스카이돌풍은 10월 7일 경주는 인코스에서 아예 흐름에 밀려버리면서 좀 졸전을 펼쳤지만 직전 경주 선두권 흐름 잘 따라가면서 마지막 역습까지 갔던 전력이라서 이번에도 좋게 평가합니다. 이번마 큐피드 데이트 질문 드릴게요. 이번 경주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찌 보면은 뭐 더프리마가 선행을 갈 수도 있겠죠. 뭐 재앙의 별, 뭐 라운러키도 가담하면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유리한 건 전 아무리 봐도 큐피드 데이트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1700m 우승 경험도 있었었고 연이었던 경기에서 뭐 34마신차 부진도 있었었고 뭐 우여곡절이 많았던 전력이지만 최근에 두 번의 경기는 불렸던 외선 전기였기 때문에 무리 않고 탔던 겁니다. 예측 최적 선입에서 이 흐름이라면 오히려 전개 코스가 가장 유리한 큐피드 데이트인데 걸음 남겨오고 있는 이번 큐피드 데이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약에 당일 주로가 정말 눈이 많이 녹아서 가벼워졌다라고 한다면 추천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게이트 조건 상당히 좋아졌고요. 왕년의 문정경 교수가 가벼운 주로에서 인코스 곱게 선입 따라가면서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개상의 이점이라고 한다면 선입 가능한 이번 큐피드 데이트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마체가 작고요. 작은 마체에서 주폭이 좀 좁게 나오죠.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몸싸움에 약하다라는 부분이 인코스 곱게 타는 선입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당일 주로 컨디션 먼저 확인해 본 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8경주 정말 어려운 경주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당일 주로 컨디션, 일요일날 과연 과천주로는 가벼울지 무거울지 그 판단부터 내야 되는데 그건 당일 가봐야 알겠죠. 가볍게 형성이 된다면은 뭐 10번 제왕의 별 따라잡을 마필이 없어 보입니다. 선행 강공 작전 당연히 주의하겠죠. 당일 주로가 무겁더라면은 선의권 혹은 추위권에서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 솔루션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일단 뭐 4번 킹메신저는 작년 하반기에 관절염 병력으로 공백이 있었고 복귀 후에 9월에 입상을 했고 직전에는 출발 이후 양념 마필에게 샌드위치가 되는 바람에 초반 전기에 뒤쳐졌습니다. 그러고 막판에 올라왔는데 초반 전기 꼬여버렸죠. 이 4번 킹메신저 충분히 이 편성에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3번 초록마가 있죠. 4등급 터줏대감인데 이미 뭐 1300m 거리 4등급 무대에서 입상 전력도 있고요. 최근에 못 뛴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착수권 언저리 돌고 있는데 발굽이 좀 안 좋아요. 재구염도 있었고 이번 직전에도 답창 때문에 이제 공백 이후 실전이었고 직전 당시는 이제 인코스 중위권에서 모래 맞고 전개를 펼치면서도
막판에 특유의 종반 탄력적인 걸음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정상주기였고 3번 초록마 언제든지 일격 가능해 보이는데 또 무겁다나요. 주로가 무겁다면 3번 초록마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3번 초록마 같은 경우가 참 까다로운 유형이에요. 만약에 앞이 모두 무너진다 아니면은 초록마가 기습적으로 2번 큐피드 데이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초록마가 있다 라고 한다면 아마 경주를 벌벌 떨면서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초록마는 결정타 한 발이 딱 부족해요. 빠른 흐름이건 느린 흐름이건 언제든지 잘 뜁니다. 항상 선입권 들어와요. 리테이너로서 마주나 마방에겐 정말 효녀죠. 앞말이니까. 효녀 역할을 할 말이지만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기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서울 8경주 정말 난상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희 사인의 전문위원들의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일단 전개 2점과 감량 혜택까지 모두 누려볼 수 있는 10번 제왕의 별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은 부산 경마가 딱 5경주까지 시행이 됩니다. 이 바로 5경주가 1등급 하이라이트 경주죠. 능력마들 대거 출전을 했고 직전 대통령배 고배를 마셨던 말들 이번에 일반 편성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을 듯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부산 5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워낙 눈에 띄는 말이 한 마리 출전합니다. 6번 액톤 블레이드입니다. 1등급 단거리에서는 이미 검증이 끝난 말입니다. 액톤 블레이드 자마지만 목요 쪽 혈통의 영향인지 단거리에서 오히려 더 경쟁이 있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강편성 대상 경주에서 부진하긴 했는데 일반 경주에 또 단거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 빠른 말 페르디 포모를 보내놓고 선입전개라면 얼마든지 뒷신발이 우승까지도 도전 가능한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2번 대오시대입니다. 역시나 중장거리에서는 좀 2% 아쉬운 모습 항상 보여주고 있는데 1등급 단거리에서도 매우 강력한 모습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번 경주 차분한 전개 후에 추임력 발휘하면 직선에서는 어떤 말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3번 모닝대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전 국제신문배 대상 경주 당시에 워낙 컨디션이 올라와 있어서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믿음에 부응해 좋습니다. 일반 경주 내려왔고 단거리입니다. 언제든지 경쟁력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곽에 있는 12번 미라클 라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전 경주 당시에 확실히 훈련 모습 분명히 컨디션이 올라왔다라는 판단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컨디션에 대한 자신감이었는지 기승기수가 서둘러서 앞선에 전개하는 무리수를 뒀고 결국에는 막판에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양호한 컨디션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경주 본래의 차분한 선취입 전개라면 직선에서 자웅을 겨뤄볼 만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앞선 선의권에서 한 수 앞서는 6번 액톤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인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다 상당하네요. 액톤 블레이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훈련만 좀 확인을 했어요. 능력 자체는 의심이 안 되니까요. 대통령배에 갔다 와서 트리플 라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이 선전이 없습니다. 매번 전 그 부분 때문에 매번 찝찝했는데 액톤 블레이드는 이번에 훈련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1400거리는 선전 가능하다 믿고 있고요. 이번 모닝대로 이번마 대오시대와 이제 3번은 모닝대로 대오시대는 1400m에 딱 적합한 선취표형의 마필이고 모닝대로도 이제 어느 정도 모래를 맞고 뛰어도 잘 뛰어주고 있어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언급이 없으시네요. 12번 미라클 라인도 모래 안 맞고 뛰면 가능성은 있지만 레이스 흐름을 따라가기 좀 급급할 거란 판단을 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11번만 무패가 어쩌다 무패가 이렇게 됐는지 정말 데뷔 초부터 강한 능력을 보였던 마필인데 19조의 기대주에서 이제 마방 이적까지 당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이 마필 역시도 1400거리에서는 모래 안 맞고 외선에서 몰고 가는 탄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최성인 위원님께서도 많이 추천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저희 시도 이번 편성에서는 무패가 역습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 배제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예, 무패 같은 경우도 사실 모래에 예민한 부분이 좀 많이 그동안 발목을 잡았다라고 판단하는데 이 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앞선이 싸워주면 좀 더 좋은 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편성에서 추천을 드렸던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 편성에서 4번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선행을 나서는 거를 이 편성의 모든 말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굳이 경합선 편성으로 전개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직선에서 올라올 말들 중에서 지금 현재 컨디션을 봤을 때 사실 2번 대오 시대와 12번 미라클 라인 이 두 마리를 저는 더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무패 우선순위를 두기 어려웠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액턴 블레이드를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반은 이해가 가고 반은 글쎄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액턴 블레이드가 과연 이번 경주에서 이 빠른 흐름을 제대로 자기 스스로의 페이스가 아닌 상태에서 끌고 나갈 수 있을까가 좀 의문시 돼요. 직전에 1400m 우승할 때는 파피 포인트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갔었던 경주였으니까 가능했다라고 보는데 이번엔 페르디도 포모로이죠.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누구든 다 선행을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상 못하는 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말 딱 한두 있죠. 5번 가속 엔진. 페르디도 포모로이를 선행 경합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선두권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경합은 치열할 것이다 라는 판단. 6번 액턴 블레이드가 그 안에서 살아남아 줬으면 저도 좋겠고요. 2번 대호시대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1600 이하 거리에서는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는 저는 스프린터라고 보고 있는데 마방의 생각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말은 10번 동방대로죠. 부담 중량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부담 중량 하나만으로도 저는 동방대로를 추천드릴 수 있는데 훈련 내용까지 상당히 좋아졌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활기를 보이기 시작한 10번 동방대로라고 한다면 앞선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빠른 흐름에서의 추임력 발휘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0번 동방대로 최성현 의원님 상당히 좋아하시잖아요. 예, 10번 동방대로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굉장히 능력 자체가 좋았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역시나 추입 전개를 하기 때문에 앞선이 어느 정도 싸워줄 때 좀 더 잘 뜰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이번 경주 말씀드렸지만 그런 구도가 아니라고 저는 우선 판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추입을 발휘를 했었어야 될 경주가 저는 8월 5일 경주였다고 판단하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실망감을 안겨줬고 그 이후에 뭐 김정우 의원께서는 직전 경주 이후에 훈련 상태가 매우 달라졌다라고 판단을 하셨지만 저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2번 대호시대나 12번 미라클 라인을 더 좋게 봤기 때문에 10번 동방대로에 대해서는 이번 경주도 역시나 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 1등은 1400m 단거리입니다. 5천만이 다 알고 계시는 4번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당연히 선행이죠. 자, 이번에 정우주기수 기용으로 최근에 58, 57의 과부중에 벗어나서 54의 부중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중에 1점 받는 말이 그래서 10번 동방대로가 되겠죠. 최고 레이팅의 4번 페르디도 포모로이. 마라톤에 그런 게 있잖아요. 페이스메이커라고. 앞에 나가서 막판에는 유이 사라지는. 이거 언제까지 4번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까요? 54의 부중이면은 이번에 약간은 좀 기대치는 있어 보입니다. 당일 주로 컨디션까지 받쳐주면은. 6번 액턴 블레이드는 뭐 흐름 빠른 레이스 단거리, 장거리까지 너끈히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직전에 3세마 신분으로 대통령배 출전이라는 소중한 경험까지 치루었고요. 이번에 1등급, 뭐 8월 달에 1등급 바로 1400m 우승했던 전력이죠. 2번 대호시대도 코너 4개짜리보다는 코너 2개짜리 1400m가 더욱 어울리는 추입형 마필로 보입니다. 11번 무패도 직전에 뭐 자리 잡지 못하고 시종 외곽 불리한 전개를 펼쳤는데 11번 무패 같은 경우도 게이트 외곽에서 초반 자리 선점하는 데는 이 코너 2개짜리 1400m가 적절해 보이네요. 자, 부산 오경주는요. 대통령의 대선 경주에 소중한 경험을 치렀던 말이죠. 이번에 일반 편성 1등급 늘어가는 성장세 6번 액턴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4등급 무대에서 동거리 1700m 좋은 능력을 계속해서 보이는 마필도 있고 직전에 석패를 만회할 수 있는 이 도전 세력까지 낱낱이 살펴드리겠습니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말은 5번 이스트 킹덤입니다. 이미 1700m 10월 달에 5등급 신분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 승급 전에 게이트 외곽 분리함을 극복을 하지 못했어요. 초반 선두 자리 선점에 실패하고 중위권에서 뭉쳐서 전개를 했고요. 막판에 외곽 배에서 올려붙였는데 상당히 날카로운 끝걸음에 여력을 남겼죠. 당시에는 킹포스가 이끄는 페이스였고 당시 코차였어요. 뭐 입상이나 진배 없는 경주 능력이었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적임 김영gun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초반 전개에서 절대 뒤처지는 말이 아닙니다. 이번 레이스에서는 뭐 선행을 나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두 번째 2선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5번 이스트 킹덤 중심권의 마필 강조를 드립니다. 외곽이 10번 마하 승리입니다. 참고 한 발 마지막에 힘을 몰았을 때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입니다. 그러한 전개로 지난 10월 7일 날 추임마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1700m 거리를 우승을 했어요. 직전에 승급전에서는 앞선의 흐름이 그닥 빠르지 않았고 초반에 발이 빡 하고 나가니까 선두권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유리해지지 않았나 기대치를 가져봤는데 결국은 코차였죠. 뭐 어떤 얘기냐? 질주 수평을 갑작스럽게 변경을 하면 힘쓰는 포인트가 헷갈려지기 때문에 초반에 힘쓰고 무너진 거예요. 자, 이번에 그런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두 번의 실수 없습니다. 10번 마하 승리 직전의 3차기 아쉬움 만회할 듯하고요. 자, 4번 더킹이 최근에 연전 연투의 폭발적인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는 말이죠. 이 부담 중량이 3.5kg나 올랐습니다만 코스도 안쪽 받았고 이미 1700m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전력을 보이고 있고 이 말의 특징은 앞선과의 격차가 벌어지면은 계속해서 코너, 뒷직선 좁힙니다. 점차 좁혀서 사정권에 두고 막판에 한 발 쓰는 전략이죠. 자, 이번에도 뭐 유승원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는 미지수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보여준 전력상 4번 이 더킹의 선정 기대치는 충분해 보이고요. 7번 한양공주가 직전에 드디어 1700m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짜릿함을 느꼈던 그 직전 경주. 이선 외곽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쳤고 당시 인기마가 좀 늦바란 어부지리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자력 입상이다 봅니다. 7번 한양공주의 연투 기대치까지. 결국 서울 10경주는요. 직전에 외곽 불리함을 정말 아쉬운 코차 3차 그 아쉬움을 만회할 5번 이스트 킹덤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상당히 난해하게 당일 이 여러 마필이 부각이 될 텐데 정확하게 당일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명쾌한 해설 잘 들었고요. 역시 편성에서 노려야 될 마필을 정확하게 지목해 주신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참고하고 예상에 도움되는 모습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스트 킹덤 좋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불렸던 외선이었던 걸 감안을 해도 더킹도 그렇고 한양공주 직전에 훈련선 때 정말 좋았었죠. 왜 이렇게 이 말이 좋냐 느껴질 정도로 좋았던 마필인데 실전 성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저 역시도 깜짝 놀랐던. 자, 그 마필들 다 좋은데 여기서 복병권의 마필을 타진해 본다면 딱 이 마필밖에 없어 보여요. 저는 1번만 엘란입니다. 출발 자세 불량 때문에 거의 그 부분 때문에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원래 1700 거리에서 편성만 맞으면 선행까지 가능했던 스피드형 마필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고생을 했고요. 직전 경주 인코스에서 드디어 발주 자체가 좋아지면서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또다시 인코스라면 엘란 자체가 기습 가능성 또한 최적 선의 가능성 이번 경기 열어둘 필요가 있다 판단하는데 1번만 엘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고민을 했던 마필 중에 하나인데 직전에 분명 코스 이점을 내선 최적 전개를 펼치며 가능성을 엿보였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직전 편성과 이번 편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이번 경주 편성이 좀 더 훨씬 더 강한 상대 구도이고 선두 선의권에서 좀 더 엘란보다 앞선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말도 여럿 있기 때문에 1번 엘란은 이번에 편성이 좀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병철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설명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럴까요? 너무 아쉬웠던 경주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 5번 이스트 킹덤 직전에 코차로 못 이겨서 아쉬웠고 그리고 10번 마하승리도 코차였죠. 한양공주 같은 경우에는 코차로 이겨버리는 바람에 좀 아쉬웠고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 제가 정말 눈물이 났었던 말 3번 후크아이즈 여쭤볼게요.
직직전 경주에 코차로 4등했습니다. 아, 너무 속이 상한데 사실 호카이즈 같은 경우에는 선임력이 상당히 좋은 강단이 있고 힘이 좋은 유형의 말이에요. 부담 중량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만 직지전 경주에 그 부담 중량마저 극복을 해내는 56위 아마 한계부 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말인데 54.5입니다. 그 부담 중량 하나만으로도 3번 호크아이즈의 경쟁력은 탁월하게 높아진다라는 판단인데 3번 호크아이즈의 선입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중장거리 잘 뛰었던 말이고 초반 느릴 때 뒷직선에서 감아서 이제 무빙 전개로 성과를 거둔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전력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역시 뭐 일본 엘랑과 같은 그 견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상대가 강하고 선두 선위권에서 좀 더 여유 있게 전개 운영을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말들이 상당수 있고 훈련시 어떤 변화의 포인트가 포착이 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이 3번 호크아이즈는 차후에 상태감 좋아지고 선두권이 약할 때 좀 노려봄직한 말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네,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편성에서 굳이 다른 복병말을 찾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돋보이는 말을 4번 더킹이라고 판단하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스트 킹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피드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말로 저는 판단하지 않고 페이스가 좀 느려졌을 때 좀 가능성을 보여줘 왔습니다. 최적 전개가 동반이 됐을 때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내왔고 직전에도 사실 12번 게이트였지만 크게 뭐 외곽 전개를 한 건 아니었는데도 최적 전개가 아니었을 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4번 더킹 같은 경우는 빠른 페이스, 느린 페이스 또 최적 전개가 아닐 때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4번 더킹이 더 중심마로서 어울리지 않나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순위는 5번 이스트킹덤이다. 저는 이 출마표를 보는 순간부터 그야말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고요. 4번 더킹 좋은 말이죠. 데뷔 후 모든 경주를 입상을 했어요. 이런 말들 신의 능력 말할 수 있는데 이 5번 이 이스트킹덤과 4번 더킹을 면대면으로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말이 경주 여건이 더 유리한가? 4번 더킹은 부담 중량이 3.5나 대폭 올랐고 5번 이스트킹덤은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부중 살짝 0.5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의지적인 측면에서도 또한 경주 여건 측면에서도 5번 이스트킹덤이 좀 더 우선순위에 둬야지 맞는 경주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서울 10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직전 코차 3차기 아쉬움 이번에 경주 여건 좋아진 전기 유리해진 이 5번 이스트킹덤을 중심으로 도전 세력들 당일 정확히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하이페이스가 예견되는 단거리 1200m 구도입니다. 데뷔 후 연전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신의 능력마가 한두 눈에 띄는 가운데 3등급 무대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 중에서 이번에 실전 변화 보일 말이 어떤 말이 있을지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후반부로 달려가는 11경주입니다. 역시 풀게이트 접전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의 능력마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맞아요. 신의 능력마죠. 정말 괴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뷔전 자체에서 물론 주행 심사부터 워낙 좋았지만 그 강한 능력마 였던 가온퀸을 넘어서는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전 경주는 바깥쪽에서 가볍게 발주를 받고요. 그냥 무리하지 않았어요. 거의 혼자서 주행심사 치렀습니다. 주행심사 치르면서 보여줬던 그 스피드 탄력은 정말 앞으로 이 마필이 얼마나 더 뛸까 정말 기대가 될 만큼 너무나도 많이 뛰었다고 평가를 하고요. 승급전을 치르고 있지만 상대들 기복이 워낙 심한 전력들이고 글로벌 킥핀이 준비해왔던 이 모습을 이번 경주까지는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순위에서의 압축권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안쪽에는 1번 승리기억부터 7번 러브잇, 외곽에는 12번 크레이지 팩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1번 승리기억은 직전 경주까지는 좀 검증의 무대로 좀 판단을 했어요. 파행 때문에 다리가 안 좋아서 계속 고생을 했었고 공백전부터 직전의 경주까지 계속해서 체중이 감소하는 모습 등
베스트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평가를 해서 좀 약하게 판단을 했었는데 외선에서 가볍게 발주를 받고 이제 코너에서 아예 넘어서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원하게 넘어가지를 못했었어요. 상대 마필이 빠르다 보니까 좀 무리했던 운영에도 불구하고 직선까지 뛰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인코스 이점이라면 이번에는 좀 더 기대치를 걸어야 될 마필로 판단하고 있고요. 실버와 러브잇은 결정력의 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필 자체는 고개가 살짝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레이스에서 꾸준하게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 병력의 여파를 벗어나고 꾸준하게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또 안장 교체 요건이라면 7번마 러브잇도 가치가 충분해 보이고요. 외곽에 있는 12번마 클래지 팩터도 기본 능력을 여기서 밀릴 이유가 없죠. 데뷔 전 1000m 정말 최단거리 강자급의 마필드 사이에서 아쉬웠던 3위였었고 이내 1300m를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 우승을 거뒀습니다. 이후의 경주들은 상대나 능력 자체가 너무나 강했던 페이스를 만나서 고전을 했지만 오히려 외곽에서 안쪽 선의 마필 보내놓고 그 흐름에 맞춰 뛸 수 있는 12번마 크레이지 팩터도 편성 자체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가치 있는 마필로 평가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요. 데뷔 이후 막강한 잠재력, 한계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10번마 글로벌 캡틴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경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번 글로벌 캡틴의 훈련 영상을 놓고 백동희 위원하고 의견을 교환했던 생각이 나네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글로벌 캡틴은 이번 편성에서는 완벽한 충마 저 역시 인정합니다. 선행이든 선입이든 뭐가 됐던 이 스피드를 넘어설 수 있는 말은 쉽지 않다, 많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저는 12번 크레이지 팩터가 이번 경주에서는 외곽으로 밀렸어도 선행 강공 작전은 뭐 필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코스에 빠른 말들이 있죠. 5번 엠파이어 킹덤과 그리고 라운포티어스 등의 말들이 상당히 빠르게 대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12번 크레이지 팩터 역시 농협 중앙의 장배 외산마 2세마 대상 경기 도전장을 내밀 만큼 기대치가 있는 말이라서 이번 경주에서의 그 외곽 딱 감고 올라오는 선행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7번 러브잇 왜요? 이강석 기수도 상당히 잘 타줬습니다. 이강석 기수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빅투아루 기수도 잘 타줄 겁니다만 이강석 기수가 타는 모습 다시 한번 또 보고 싶고요. 7번 러브잇에 대한 기대치 저 역시 동일하게 가져가 보겠는데 1번 승리 기억은 저한테 너무 많은 아픔을 줘서 이제는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은 반면 9번 골든블랙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하고 게이트가 이렇게 승리 기억하고 바뀌어서 그랬을까요? 골든블랙을 직전에는 함께 추천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9번 골든블랙이 이번엔 추천권이 없어요. 줄어든 거리의 선행마 훨씬 유리한 거 아닙니까? 골든블랙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정말 강력한 의지가 느껴졌고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높게 후차권에서 높게 점쳐들었던 마필인데 직전에 서인석 조교사가 이런 주문을 했었죠. 마필 자체가 골든블랙이 데뷔 초에 보여준 그 능력을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번엔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장구를 해제하겠다. 해제하고 나서 붙었던 게 직전의 경주입니다. 초반에 안쪽에서 빠르진 않았어요. 몰아서 선두권 공략에 성공했기 때문에 입상을 거뒀던 건데 골든블랙은 꾸준하게 뛰어주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초중속 이후에 그 탄력 자체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상대 페이스가 빨라진 이번 경주 외곽 분리에는 이번 경주 검증해 보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동희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중심마 10번 글로벌 캡틴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있는 1번 승리기어 지금 계속 외곽 게이트에서 외곽 전개 최근에 했는데 5월달 같은 경우 최적 전개 시에 분명히 경쟁력 보여준 만큼 이번 경주도 더 나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고 12번 크레이지 팩터의 스피드 저 역시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8번 라운포티어스라는 말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말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때문인데 오른 앞다리 질환 때문에 사실 장기 요양을 다녀온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11월 중순부터 다시 훈련을 재개했을 때의 이 훈련 모습 분명히 완치된 모습이고 오히려 3세 후반기 더욱 힘찬 주행 모습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성에서 사실 빠른 말들 보내주고 선입전개 또는 선취입전개를 할 경우에 8번 라운포티어스 같은 경우 초반 스피드도 좋지만 4월 1일달 같은 경우에는 빠른 말들 보내주고 중간에서 추입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무거운 주로에서 추입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 경주 더욱 성장한 모습의 8번 라운포티어스 공백이 있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 번쯤은 검증이 필요한 전력으로 판단을 해요. 저는 라운포티어스도 개인적으로 데뷔 초 때부터 많이 좋아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의 특성 자체는 딱 1000m 단거리 했을 때는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도 가능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거리를 늘리자마자 계속해서 힘 자체를 붙여넣지를 못했던 전력이에요. 올해 2월 달에 입상 자체도 안쪽에서 정말 편하게 빠르게 도망 나서서
마지막에 열역감 없이 좀 무너졌습니다. 선행 갔을 때도 좀 약한 편성에서나 좀 판단할 수 있는데 상골절 때문에 지금 장기 위양이에요. 재검 때도 스피드는 좋은데 힘이 아직 강하게 붙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EPS 자체에서 물론 선행은 갈 수 있어도 글로벌 캡틴이라던가 뭐 코디앙 러브, 크레이지 팩터 만약에 정상적인 발주를 오면 엠파이어 킹덤이 받아버리면 이번 경주에서 라운포티스는 이도저도 아닌 지금 운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해진 상대 틈 아직은 베스트 아닌 라운포티어스는 검증의 무대로 판단합니다. 네, 8번 라운포티어스가 이제 골절 그리고 6월달에 이제 거세를 단행하고 오랜 공백 이후 출전하는데 주행 심사 모습은 썩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한 번씩 검증이 필요하다. 실전 검증의 무대가 되지 않을까 백동일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10번 이 글로벌 캡틴이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월등한 기량을 발휘할 듯합니다.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고 자유전개 이점이 있죠. 12번 크레이지 팩터가 선행을 나서준다면 1승 기대치가 있고 1번 승리기억도 KT 안쪽 들어갔고 직전에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무너졌는데 이번에 차분하게 내치기에서 힘한배 선입전이라면 가능해 보여요. 여기 6번 한양의 질주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옛날에 잘 뛰었잖아요. 데뷔 초에. 공백 이후 최근에 계속해서 연달아 출전. 직전에 1400m 거리 결국 선행을 잡아냈습니다만 1400 늘어난 거리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1200m 거리입니다. 빠른 흐름의 단거리 따라가는 전개로도 가능했던 말, 검증받았던 말이 바로 6번 한양의 질주인데 백동일이 원님 6번 한양의 질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주양 이후 아직까지 완벽하게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공백전 9월달도 뭐 상대가 강했지만 따라가다 그쳤고요. 직전 뭐 거리가 들고 빨랐다 하지만 또 따라가다 그칩니다. 더군다나 이번 경주 말씀해주셨던 최승민 의원께서 말씀해주시고 MC께서 잡아두셨던 라운포티어스보다 좀 더 빠르다고 평가하기도 애매하고 지금 아직까지 힘이 붙지 않은 한양의 질주가 중량 조건에서 가볍다는 이유, 게이트 조건이 좀 땡겨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번 경주에서 높게 평가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네, 서울 11경주는요. 연전 연승의 상승세 능력마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10번 글로벌 캡틴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라스트 경주 1등급 단거리 레이스네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출전하고 있고요. 일요일 과천 경마의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자, 이 흥미로운 경주, 하이라이트 경주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등급 경주 어렵습니다. 1400m 승급전 치르고 있는 3세말들의 선전 기대치도 높은 데다가 기존에 보여주고 있는 발빠른 선행형 말들의 선전까지 예상이 되는 구도인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9번 강토마의 선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강토마 직전 경주 대통령배 대상 경주 출전이었습니다. 10주 정우익 조교사가 대상 경주 출전이 그렇게 잦은 편이 아니에요. 그만큼 기대치가 높았던 말 바로 9번 강토마였고요. 1400m, 1800m도 한 번에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단거리에서는 선추위 모두 가능한 전력을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승급전 무섭지 않을 말로 9번 강토마 추천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400m라는 거리 딱 보시면 12번 모르피스 기억나셔야 됩니다. 하위 등급에서도 계속해서 1400m는 연투를 계속해왔던, 승은 아니었으니까 연투를 계속해왔던 전력이고요. 적정거리 출전이라고 한다면 역시 1등급 승급전 무섭지 않을 말 12번 모르피스의 선입강공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8번 상관마마 선행이죠. 안토니오 기수로 다시 되돌아와 있습니다. 58 부담정액 여전히 무거워요. 하지만 상관마마의 초반 스피드를 따라잡을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잡을 말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 이광사서 고민 많이 한 말인데요. 직전 경주에는 미처 추천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유는 이 말은 1400m가 적정 거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200m 자력 입상했죠. 1400m 적정 거리죠. 더 좋아지는 모습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 의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편성에서 사실 좀 약간 파격적인 마번을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말 중에 상간마마 이강사석 이 두 마리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강사석 같은 경우엔 최근 컨디션 분명히 올라온 모습으로 1등급에서도 추진력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충분히 편성상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언급해주신 말 상간마마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도 역시나 가장 강하게 추천드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직전에 착지 불량으로 출발 실패가 너무 컸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선행을 편하게 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1등급에서도 능력이 출중한 말로 판단하는 만큼 이번 경주 안토니오 기수 정상 출발이라면 압도적인 스피드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1번 장상파 같은 경우도 상간마마가 이끄는 페이스에서 따라가면서도 좋은 모습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보다 더 좋아진 1번 게이트 최적 전개라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6번 마스크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격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 마스크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셨었는데, 이번 경주 사실 강토마보다 이 마스크가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면서 직선에서 추임력을 발휘하는 능력은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9번 강토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뛰어왔던 페이스와 이번 상간마마가 이끄는 페이스는 매우 다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마스크 대신 강토마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강토마가 더 좋은 말이니까요. 6번 마스크는요, 뭐 단거리 3세마들과의 대결 구도에서 빠른 흐름 잘 쫓아간 것 인정합니다. 대선 경주 유지로 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9번 강토마는 일반 경주에서 포인마 외산만 모두 통틀어서 발빠른 선행형 말들을 상대로 했을 때 선입과 추입이 모두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말입니다. 마스크는 여전히 저는 마스크 앞에 나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1등급 승급전은 검증 필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구도라서 그러니까 아까 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저는 뭐 마스크가 아직도 보여줄 거리 많다고 평가를 하고, 직전이 사실 1400 다시 한번 뜨렸을 때 어떻게 뜰까 상당히 고민이 많았는데 불리했던 외선에서도 중속 탄력 모두 여유가 좋아서 저는 마스크 높게 평가합니다. 1번 장산파와의 내측 최적의 전개 12번 모르피스, 매각이라도 때려주는 대로 맞비리 가는 만큼 빅토르 기수의 연속 기승 다시 한번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9번 강토마 역시도 레이스 흐름이 직전에 최근보다는 좀 빨라졌다는 것이 조금 고민이 되는데 기본 자체는 의심할 수 없겠죠. 저 역시도 4대의 마필들, 그리고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필들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장세 3세마들 6번 마스크, 9번 강토마, 외선 3세마, 12번 모르피스. 과연 이번에 1등급 승급자 무대에서 어떤 능력을 보일까? 모두 자리 급상이 가능하다 보는데, 6번 마스크는 이 과거 이제 모래 민감성이 좀 있었던 말이라 외곽 빼서 탔는데 직전에는 안쪽에서 타면서도 좋은 능력을 보였고, 9번 강토마, 지금 대통령배 워낙에 강한 편성이었죠. 선행마군에서는 이제 8번 상간마마가 이번에 정상 발주 이후에 수월하게 선행을 받아낸다라면은 1승 기대치가 있어 보이네요. 막판 올라오면은 11번 이광석밖에 없죠. 네, 일요일 라스트 12경주 1등급 하이라이트 경주는요,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이 8번 상간마마, 그리고 이 9번 강토마 1등급 무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죠. 9번 강토마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일요경마 상당히 흥미로운 경주도 많았고 난해한 경주도 있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밀한 또한 좋은 내용으로 방송 전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경마장에서 이제 즐기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 마필은 내가 봤는데 노렸는데 그 조합이 안 돼서 참 아쉬웠다. 그게 항상 이 경마의 맹점이 되겠죠. 서말의 구슬 이번 일요 경마에서는 잘 끼우셔가지고 마지막에 나오실 때 한방 미소를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